마지막입니다. 네.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원머스윙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까지 하신 것만 100% 소화하셔도요, 충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르만 하면 뭔가 좀 아쉬울 수 있어서 조금 더 손에 잡히는 팁이 없을까? 그쵸? 왜냐하면 좀 전에 앞에까지만 해도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내지? 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세요. 그 부담을 덜어둘 수는 없지만, 그리고 하셔야 되는 일인 건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걸 하시면서도 조금 더 쉽게, 소위 그 기술적이라고 그러죠?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에 대해 조금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개를 조금 더 갖고 왔어요. 나만의 힘으로는 많이 힘들죠. 돈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너무너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 팁은 없을까? 네,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들 시장 진입할 때는 거의 다 동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남의 힘을 빌려보자. 네, 이렇게 3개 정리했습니다. 나보다 큰 고래에 올라타기, 언론사들의 관심 끌기, 사람들 사이에 회자 되기. 이것도 누가 말하는 거냐? 네,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제 경험 피셜로 정리한 저만의 컨텐츠입니다. 네, 강제상이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요, 1번이 가장 메인이 될 수 있어요. 사실 2번, 3번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1번한테. 여러분들이 자원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제품 서비스 조금 미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 쓰면 되죠? 내가 힘이 없으면 힘이 많은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죠.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돌이켜보시면은 유아동 때는 어머니든 뭐 형이든 누나든을 많이 의지하는 것처럼 초기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힘센 사람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즉, 여러분 스타트업들이 하나하나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은요, 분명히 사업 고리에서 심각하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조를 갖고 제조업으로서 제품을 만들면요, 유통도 없을 거고요, 마케팅도 약할 거고요. 근데 이걸 다 가질 수는 없죠. 대기업들도 그럴 거 다 갖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엄청 썼어요. 즉, 나보다 큰 골에 올라타라는 건요, 내가 없는 역량을 가진 누군가, 즉 스타트업이면은 좀 큰 기업이든 혹은 지원을 잘해줄 수 있는, 내가 못 가진 부분을 지원을 잘해줄 수 있는 기관이 됐든 그쪽의 프로그램이든 그쪽의 협업이든 철저히 의지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큰 골에 올라타기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까 네모닉 얘기할 때 하나 빼먹고 뒤쪽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일부러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케이스입니다. 네모닉 제품은 어디랑 같이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큰 골에 올라타는 작전에서. 네, 네모닉 제품은요, 지금 올해까지는, 올해도 그렇게 되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명확하게 확인을 했어요. 얘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은 아니고, 그래서 아이폰은 아닌데, 네모닉 제품은요, 갤럭시 시리즈가 새로 신규 출시될 때마다 항상 옆에 있습니다. 체험관 같은 데 가시면요, 갤럭시가 프린터기가 연동돼가지고 쓸 수 있게끔 네모닉이 항상 있었고요. 전 세계 전자전, 가전전에도 네모닉이 삼성 갤럭시와 같이 나갑니다. 정확하게 같이 나갔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몰라요. 확인을 올해는 못 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한테 네모닉이 계속 동시에 노출되게끔 작전을 짰어요. 이해되시죠? 즉, 네모닉은 인지도가 낮고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삼성 갤럭시라는 인지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은 제품 옆에 같이 나감으로써 삼성 갤럭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업어왔습니다. 당연히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아까 네모닉 예시를 든 거였습니다. 스타트업 케이스로. 언론사들의 관심 끌기. 이 부분 이미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가장 스타트업들이 제일 먼저 하는 광고 홍보 활동 중에 하나가 기사에 나가는 거예요. 왜? 기사는 돈이 안 드니까. 물론 여러분 제품 서비스 기사 만든 다음에 그 업체들한테 뿌리는 그런 온라인 기사 말고요, 걔네들은 사실 거의 효과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기사 말고 제품 서비스든 창업가든이 궁금해서 언론사에서 취재를 오거나, 이게 단독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
뭐 혹은 어떤 프로그램 상에서 우수상이시든 뭐 혹은 프로그램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가실 수 있고, 돈이 없기 때문에 언론사의 언론 기사들이 굉장히 초기에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웬만한 광고 홍보 효과보다 언론사의 기사들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은 광고 쪽에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된 바예요. 알아서 뿌려지는 기사에 내가 노출이 되고, 언론 기사는 어떤 효과가 있죠? 네, 신뢰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광고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믿습니다. 훨씬 유리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품 서비스로만 나가긴 사실 초기 때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시는 게, 검색하시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창업가 스토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보통은. 네. 창업가 스토리를 힌트만 드릴까요? 어떤 식으로 쓰시면 되는지? 예. 사람들이 항상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디즈니가 되게 많이 쓰죠. 네. 어떤 거죠? 디즈니의 메인 컨텐츠들은 다 동화에서 나옵니다. 즉, 동화 스토리가 어떻죠?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고난의 길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성공을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이 스토리라인을 제일 좋아해요. 이걸 떠올리시면서 뭐 플랫텀이든 어디든 스타트업들 창업가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거의 다 동일한 패턴이 스토리텔링이 진행이 됩니다. 몇몇 극적인 포인트들이 인생과 이 제품과 연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자들이 더 좋아하겠죠. 항상 소재를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언론 홍보 기사 자체도 흥행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이걸 제품을 개발하고 어떤 배경으로 만들었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 개인사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잘 푸시면 아주 쉽게 스타트업에 성공한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 창업 스토리로 파실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그 포인트로 정돈을 한번 해서 언론사의 관심을 끌어서 한번 기사를 태우셨으면 해요. 그리고 지원 기관들도 많죠. 지원하는 기관들에서 언론사를 많이 소개시켜 줍니다. 그때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제품 서비스, IR 자료, 상품 소개 자료, 그거 보내신 분들 많이 봤는데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거는 스토리라인으로 안 나오고 팩트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조금씩 말씀드린 대로 그 스토리라인을 정리하셔서 얘를 제품 소개나 회 소개에 같이 보내줘야 언론에 제대로 소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바꿔 생각하면 나보다 신뢰도가 높고 인지도가 높은 언론사, 특히 채널도 많은 걸 통해서 큰 고래에 올라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까 네모닉 때 예시는 비즈니스적 큰 고래를 의미했고, 즉 언론사는 어떻게 보면 나의 홍보를 해주는 큰 고래? 다 이렇게 일관성이 있죠. 그렇게 1, 2번 하시면은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하실 부분은 광고 홍보 활동 자체가 회자가 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시면은, 광고는 광고기 때문에 그 자체가 회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물론 요즘 PP에서부터 대놓고 광고 활동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게 만들기까지가 너무너무 어렵고 확률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회자가 될 만한 광고들, 미리 광고 너무 재밌어 소문 퍼뜨리는 것들 따져보시면 생각보다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와 큰 회사를 통해서 얻은 큰 골에 타서 얻으신 걸 갖고서 어느 정도 신뢰도와 인지도가 쌓여서 사람들한테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보통 그래서 뭘 하죠?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는 거? 체험 마케팅 통해서 많이 회자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와디즈라든가 텀벅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요, 초기에 얼리 어댑터들, 그리고 나한테 호의적인 고객들을 잡는 목적도 있어요. 그 자체도 그들 통해서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회자가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거는 초기 시장에서는 무조건 팬을 확보하셔야 되기 때문에 팬층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장 가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앞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정돈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 앞에 있는 이 1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업들과 같이 할 수 있나요? 언론사, 그 다음에 회자되는 부분까지는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감이 오시잖아요. 어쨌든 지원 사업까지 받거나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확률이 훨씬 높아질 테니까. 그리고 지인 찬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SNS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큰 고래 올라타는 거는 단순한 네트워킹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원래부터 그런 회사 출신이었거나 뭐 잘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요즘은 코퍼레이트 벤처링이라고 기업들이 스타트업과 함께 협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올해 기하급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으로 쳐도 어차피 뭐 현대자동차서부터 SK텔레콤서부터 그런 기회는 되게 많았는데 지금 많이 바뀐 부분은 이제는 진짜 같이 일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를 내는 사업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대기업들도 많습니다. 소위 전략적 투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엑셀레이터와 VC들은, 벤처캐피탈들은 돈을 주로 주지 사업 자체를 키우는 거는 조금 전문성이 다를 수 있어요. 안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데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하시게 되면은 뭐 돈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못 가진 다른 채널. 아까 네모닉 예를 들면은 갤럭시 할 때 공동 프로모션을 같이 걸어준다든가 같이 연관성 높죠? 이 쓰임새를 갤럭시의 쓰임새를 넓혀주기 때문에. 혹은 지금 아이스크림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밝힐 수도 없지만 스타트업이 개발한 소프트 크림 아이스크림인데 되게 칼로리가 낮아서 대박을 냈었던 아이스크림 있죠? 걔 같은 경우에 제품 개발 전체를 거기 내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큰 빙과 업체, 유통 채널까지 가진 거기에 대표님과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어요. 코퍼레이트 벤처링, 즉 같이 스타트업과 기업이 연계해서 하는 활동에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죠. 근데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 소개를 드렸을 때 저희 패스파이널이라고 회사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메인 상품 중에 하나가 저 상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부러 지금 고유이기 때문에 일반 스타트업 이렇게 특강을 하고 코칭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멘토링도 하지만 심사도 나가고 투자 심사까지 나가고 하지만 또 다른 저희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현재 지금 이미 모집은 끝나서 최종 발표를 오늘 냈지만 신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꼭 신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외에도 저희가 사내 스타트업 육성으로 기업에 들어가거나 혹은 스타트업 커퍼레이트 벤처 스타트업 같이 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요청 때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 내부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일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코퍼레이트 벤처링을 통해서 큰 고래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라는 걸 꼭 돈으로 한정해서 보시게 되면 되게 시야가 좁아지는데요. 기업과 연계 부분까지도 펼치시면 시야가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코퍼레이트 벤처링이라는 개념, 전략적 투자라는 개념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 부분은 스타트업 분들한테 많이 익숙치 않은 부분이라서 굳이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큰 고래를 사업적으로 올라타는 방법은 코퍼레이트 벤처링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남의 힘을 빌려보자 1, 2, 3를 정돈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마케팅 전체가 아주 요약판. 사실 마케팅 수업만으로 제가 하루나 이틀짜리를 돌리는데 마케팅의 정의와 포피, 오늘 수업 시장 진입 마케팅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시장 진입을 위한 스타트업의 3대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순서 1, 2, 3 데이터 근간으로 하는 거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셔야 된다는 걸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팁, 어떻게 남의 힘을 빌리는지까지도 같이 스킬적 팁으로 마지막으로 원머스팅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스타트업 시장 진입 전략은 사실 꼭 이렇게 이론뿐이 아니라 케이스를 사실 더 많이 오프에서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예시에 대해 좀 제약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있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일반론으로 풀지 않으면 사실 많이 온라인은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라이브이기 때문에 거기서 했다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실습 과정이 없어서 이걸 얼마나 체득하셨는지까지는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체득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그 인사이트 혹은 이거로 영감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